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협심증 완치 훈련입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심장병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심장이 있고 심장도 이제 장기니까 거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줄기가 있죠. 여하튼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병, 이게 이제 심장병이죠. 대개 관상동맥이 막힌다는 것은 이제 동맥경화, 그러니까 이제 혈관벽이 두꺼워져 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혈관 자체가 경련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여튼 막혀서 혈액 공급 또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 심장병인데요. 이 심장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협심증입니다. 막히긴 막혔는데 아주 심각하게 막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심장에 통증이 옵니다. 심장에. 네, 그래서 협심증은 뭐냐면은 다른 변화는 없고요. 단지 심장에, 가슴에 통증만 있는 병, 이게 바로 이제 협심증이죠. 심장병이 더 진행되면 뭐가 되냐면은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니까 산소, 영양 공급이 아예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 공급을 받는 내가 이제 심장의 근육입니다. 이 심장의 근육이 죽어버리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 오면은요, 통증도 훨씬 심하고 통증의 시간도 길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 부전이 옵니다. 심부전. 이게 이제 심근경색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심근경색이 더 심하게 왔을 때는 아예 심장이 멎어버려요. 이걸 갖다가 심장마비라고 하죠. 심장마비가 오면은 사람이 바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심장병의 증세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협심증은요, 이 가슴의 통증인데요.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쥐어짜는 듯한 이런 통증이거든요. 가슴을 쥐어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옵니다. 굉장히 급작스럽게 오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내가 아주 드문 경우에는 내가 안정된 경우에도 오는데, 대개의 경우는 내가 운동을 한다 또는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다. 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럴 때 이제 급작스러운 가슴에 통증이 오죠. 대개는 이제 가슴의 왼쪽이고요. 심장이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슴의 중앙 쪽에서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턱에서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깨 또는 팔의 안쪽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 통증이 오면서 숨이 좀 막히기도 해요. 호흡곤란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이 협심증의 이 흉통, 가슴 통증은 길어봤자 5분 정도고요. 대개 5분 내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아주 긴 경우도 30분을 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협심증은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잖아요. 이런 협심증의 증상 말고요, 그냥 가슴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가슴 통증 중에 하나의 원인이 이제 협심증인데요. 한국에서 가슴 통증, 흉통의 원인이 협심증인 경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드문데요. 상당히 대다수가, 흉통의 대다수가 이게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현재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진이 되죠. 오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심증이 아닌데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죠. 그냥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다른 이유를 협심증이라고 진단받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심장병은 심각한 병이잖아요. 네, 심각한 병이다 보니까 다시 이 심각한 진단을 들으면서 불안이 와요. 불안이 오면은 내 가슴의 통증이 다시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합니다. 이게 이제 정작 심장병은 없고요. 다른 원인의 흉통이 있는데 그게 심장병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그러니까 흉통의 다른 원인의 흉통이 있고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이 흉통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원인이다라고 이것도 역시 오진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가슴 통증의 원인이 진짜 뭘까요? 네, 제일 흔한 원인은요, 식도 경련이라는 겁니다. 네, 심장이 여기 있고요. 식도가 위에서 또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는데 이게 정중앙에 있어요. 되게 가슴에 통증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정중앙에 있거든요. 네, 여기 가슴이 중간이 아프다 그래요. 이게 식도에서 경련이 일어나서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위경련 많이 겪어보셨죠? 위경련이 막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게 식도에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픈 게 가장 흔한 이유고요. 위장 기능 장애가 와서 가스가 찬다든지 아니면은 위식도 역류가 돼서 거기서 그 속쓰림이나 이런 게 느껴질 때도 비슷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하고 식도의 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불안이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 자체만 해도 이 가슴의 통증을 충분히 일으킵니다. 그런데다가 심장병이라는 이제 심각한 진단을 듣잖아요. 그럼 불안이 더 커져가지고 가슴의 통증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진짜 원인이고요. 세 번째 원인이요. 담배가요, 이 늑막이나 또는 이런 데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 중에서 심장병은 전혀 관계없이, 뭐 담배 자체도 심장병을 일으키긴 합니다만은 관계없이 흉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운동을 안 하고 해약한 분들 있잖아요. 숨찬 운동을 안 하는 분들. 네, 그러면 심폐지구력이 저하가 돼요. 그러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가슴에 통증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뛰다가 갑자기 뛰어보면요, 가슴이 많이 아픈 경우 느끼시죠? 네, 그게 심장병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심폐지구력이 약하니까 심장이 무리해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오는 통증하고는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옵니다. 심폐지구력이 나빠서 오는 게 이제 진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죠? 협심증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많은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또는 협심증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은요, 이거를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완치훈련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협심증 또는 심장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뭐 90%, 99%까지도요, 전혀 심장병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식도에 문제가 있다, 또는 내가 불안이 있다, 내가 숨찬 운동을 별로 안 한다, 또는 내가 담배를 피운다, 이런 분들은 그게 진짜 원인입니다. 물론 심장에도 이유를 찾아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심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아마 경련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런 진단을 들었다면 거의 아닙니다. 심장병이. 또 심장에 약간의 동맥경화 와 있다. 이것도 무시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증거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협심증이에요. 그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으면은요, 그 협심증이 완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넣고서 완화가 되니까 이거 심장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식도의 경련도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으면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심장병의 증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진단만 정확히 하잖아요. 그럼 완치훈련이 뭐 반 이상을 했다 그래도 뭐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네, 나는 뭐 죽을 턱이 없는 거리요. 심장병이 아니니까. 네, 내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것만 확인하셔도요, 이미 가슴의 통증은 반 이상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불안이 남아있다면은 불안 맞서기를 해야 되겠죠. 네, 불안 맞서기는 그래 뭐 아플 때면 아파봐, 이게 불안 맞서기입니다. 뭐 아파봤자죠 뭐,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또 증상이 별게 아닌 게 되고요. 뭐 조금 5분 갔던 것이 2분 가고, 2분 갔던 게 1분 가고, 1분 갔던 게 30초 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점점 줄어들죠.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완치훈련했죠. 그 세 번째가요, 담배를 피는 분들은 그게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금연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금연하기도요, 제가 이미 그 방법들을 닥터의 홈피에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심폐지구력이 저하됐으면은 또 가슴의 통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폐지구력 늘리기, 즉 숨찬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숨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숨이 차야 됩니다. 땀 나는 게 아니고요. 숨 차는 건 이렇게 숨이 차야죠.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땀 나고 이런 걸 갖다가 운동의 결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숨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숨찬 운동은요, 숨이 차게 하려면은 전신을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신의 근육을. 아령 같으면은 이 팔만 운동하잖아요. 네, 팔굽혀펴기도 팔만 운동하죠. 이럴 때는 숨이 차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땀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숨찬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산소 운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걷기, 뛰기, 등산, 뭐 수영, 네, 또 제가 많이 해보라고 하는 물속 걷기 또는 진짜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숨찬 운동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제를 기준으로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밀당이라고 하거든요. 운동은요, 매일 운동이 운동입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밥 먹은 거 매일 하잖아요. 잠자는 거 매일 하잖아요.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매일 하세요. 네, 매일 운동을 하는데 기준을 밀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하기. 근데 조금 더 했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심하다. 그러면 조금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하시라는 거죠. 자, 협심증 완치 훈련.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금방 고칩니다. 네, 빠르면 2주, 늦어도 1개월. 그런데요, 또 심장병에 이미 있는 분들은요, 그거의 완치 훈련도 해야 되겠죠. 네, 거기까지 간다면은 3개월. 자, 어떻습니까? 협심증 완치 훈련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까?